내가 기대를 한다는 건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하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욕심도 났어요.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만큼 리워드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화가 나요. 화가 나면은 그걸 또 자책으로 돌아가요. 제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 편만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들을 때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빈틈의 위로 책을 적은 정신과 의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선수이자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김태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우열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명이 있으면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1명은 내가 어떤 거를 해도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내가 어떤 걸 해도 날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패스를 그 사람한테 보내지만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을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대인관계는 상당히 많이 내 손을 떠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러면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내 손을 엄청 많이 떠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애초에 저랑 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 A에 대해서 깔깔 웃는데 난 A가 재미가 없고 B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B를 왜 슬퍼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럼에도 이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맞췄죠. 나도 같이 깔깔 웃고 나도 같이 슬퍼하는 척하고 이랬지만 별로 공감이 안 됐거든요. 꽤 노력을 하다가 저는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역효과까지는 나지 않았지만 멈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 노력을. 멈추고 나니까 훨씬 낫죠. 훨씬 좋아요. 그리고 사실 욕심도 났어요.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회사에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을 했죠. 안 맞는구나. 그래서 멈추니까 오히려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관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저답고 좋더라고요. 농구를 할 때도 이 사람의 공을 뺏고 싶어서 막 덤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빨리 공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점수를 역전시키고 내가 좀 더 돋보이게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덤비는 상황을 인간관계에도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다솜 아나운서랑 친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도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야지만이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온전히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하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요. 일단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기대를 한다는 건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하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기대감을 주지 않고 하지만 또 이어질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진짜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운동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다 힘을 어느 정도 빼야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우리가 골프할 때 힘 확 들어가면은 다들 헛스윙 많이 나오고 공이 많이 빗나가잖아요. 네, 힘을 빼야지 오히려 잘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힌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힘 들어가서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남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도 지치니까 상대방에게 그만큼 리워드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화가 나요. 화가 나면은 그걸 또 자책으로 돌아가요. 내가 거기서 더 그렇게 다르게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맞추려고 하면은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힘 빼고 거리를 두면은 오히려 느슨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유지되는 시간 속에서 쌓이는 힘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느슨한 관계가 오래 지속돼서 더 특별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겠어요? 의존을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었죠. 엄청 많이요. 친구에게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친구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불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다솜아 너 나한테 연락 잠깐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랬더니 너가 날 너무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하는 것 같아. 나도 힘들어. 그래서 잠깐 우리 연락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전 그런 줄 몰랐으니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저도 연락을 안 하고 그 친구도 연락을 안 했죠, 한동안.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선을 넘었고 이 친구도 나도 우리 관계를 망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좀 덜 했고요. 그 외에도 의존을 하는 사람은 바라게 돼요. 내가 의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대에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서 있고 어디 가 있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고 화도 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러는 걸까? 그래서 나중에는 찾아낸 생각을 끊어주는 수단인 사진을 좀 더 봤었어요. 의식적으로. 지금은 사진을 보면 되겠다. 지금은 내가 이거 편집하면 좀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도피처로 삼기도 하고 이래서 나아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의존을 거의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넘기는 편인데,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래 뭐 일어났겠지, 그리고 나서 딱 여기까지, 당신과 나는 요 정도 사이밖에 안 돼,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난 나대로 잘 살게 하고 그냥 돌아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명함과 단호함 어떻게 삽니까? 제가 돈을 주고서라도 좀 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뭐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절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집에 가서 굉장히 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결국에는 나만 손해구나,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쳐서 내 삶에 분명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연습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딱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더니 좀 삶을 좀 간단 명료하게 살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저 김태술은 친구가 아무도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몇 명은 있어야 된다, 뭐 어느 정도의 집단에 소속돼 있어야 된다, 이런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좋고,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인데 이거를 얼마나 타격을 크게 받고 길게 받느냐에서 김태술 선수는 이런 마인드셋으로 금방 끊어주는 거고, 다솜 아나운서는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지만 그래도 끊어내는 자기만의 방법을 구한 거고, 사람들마다 결국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불안해질 때 많이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의존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불안한 걸 상대방에서 좀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건데,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는 점을 많이 보러 가시거나 신점이나 타로점 등등 사주팔자 보러 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가는 분들이 그거를 완전히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뭔가 나의 불안을 줄여줄 만한 뭔가를 원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불안을 좀 줄여주고 좋은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일단은 지나쳐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이에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의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적당한 의존은 사람이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과해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다들 바래요. 그런 판타지가 좀 있고,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그게 약간은 덜 채워졌거나 혹은 과잉하게 채워졌던 사람들은 평생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어요.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제가 안 해줬다라고 들을 때 제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 편만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들을 때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무조건적인 내 편,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만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반려동물과의 관계. 강아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항상 반기고 사랑해주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받는 느낌. 오히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자녀에게 뭔가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결핍들이 많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좀 종교적으로 깊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안정감을 얻는, 이 정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그 정도의 높은 안정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쨌든 안정적인 상대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상대가 우리가 좀 기댈 수 있을 거고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에너지를 좀 덜 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끌릴 수 있죠. 약간 태솔님 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요. 야, 나도 몰라. 근데 나도 몰라라고 하면 더 끌리는 거야.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아웃풋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뭐가 있는데 말은 안 해주고 자꾸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또 몇 마디 나눠보면 그게 굉장히 단단한 말들이 이제 튀어나왔을 때 좀 친해지고 싶다,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이제 화려하고 자기 거를 뽐내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기 쉽지만 또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알맹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나중에 매력적으로 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내가 가진 내 캐릭터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10명 중에 7명 어차피 나한테 무관심하고 그리고 10명 중 1명은 나를 좋아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도 좋아한다. 그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도 충분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회적 가면을 쓰는 법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들에 되게 많이 막 화내고 부딪히는 분들을 얘기를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를 들어 다솜 아나운서가 막 그래서 화나가지고 난 화를 냈어요 이러면은 강다솜 왕국에 사는 거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회적 가면을 어느 정도 써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직장 생활에서 이미지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콜라를 엎어서 울었어요. 그러면 쟤는 콜라를 엎어서 울었대. 이 얘기가 소문으로 쫙 퍼지고 그 이미지가 박히는 거예요. 쟤는 콜라를 엎어서도 울을 수 있어. 눈물이 많은가 봐. 마음이 여린가 봐. 계속 얘기가 파생되고 그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다면 참아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직장 생활에서 제가 월급으로 받는 비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세금처럼 치러야 되는 거고 나가서 좀 이 가면 벗고 살자. 맞아요. 거기에 주의를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는 하루 나가고 다음날 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래도 돼요. 뭐 퇴사하는 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날도 출근해야 되고 다다음날도 해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선으로 유지를 하되 일하는데 무리만 없게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뭐 프로팀에 있었던 게 다긴 하지만 매일 보던 사람들을 많이 봤죠.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필드에 이제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맞지 않다는 걸 그 사람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가서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저의 얘기를 듣는 또 다른 누군가는 제 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도 나고는 하지만 오히려 또 딴 데 가서 그 사람 욕을 하고 한다기보다 칭찬을 또 해줍니다.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저한테 힘이 생겨요. 태수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라는 방패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안 맞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한 게 진짜 맞는 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기버, 테이커, 매처로 나눠요. 기버는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테이커는 막 착취하는 사람, 매처는 이제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의 기본 스타트는 기버로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신뢰나 신용을 잃는 거는 쉬워도 쌓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기버로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해요. 기버로 상대방에게 잘 주면서 잘 대해주다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테이커네? 이러면 그때부터 매처로 전략을 바꾸라고 해요. 너는 안 되겠다.
나도 받은 만큼만 준다로 하되 처음부터 매처나 테이커의 전략을 택하면은 결국 사람들에게 요즘 시대에는 소문나기 되게 쉬운 시대인데 내가 결국 손해본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버로 살아라 이러면 너무 무리하실까봐 그게 하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기부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적당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때는 그게 완전 도움이 되는데 할 수 없을 때도 그걸 몰아붙였다가는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언제든 일단 내가 최우선이니까. 네,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들 중에 본인의 사정에 맞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이제 맞고 그름을 좀 따지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너무 틀린 건가라고 막 고민 많이 하시기보다는 모든 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모든 대인관계에서 힘을 빼야지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그냥 어느 정도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끊어주는 시간, 빈틈을 가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쉬이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저는 인정을 하고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많이 많이 안정됐고 나름대로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라고 느껴요, 저도.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오픈하고 오늘도 오픈하고 단단해졌으니까. 저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괜찮다. 그리고 이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빨리 찾진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정말 최소한으로 움직여도 지금은 충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